아마존이라는 거대한 제국을 만든 사람, 바로 제프 베이조스죠. 근데요, 이 사람이 스스로를 CEO가 아니라 발명가라고 부른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대체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번 시간에는 그의 머릿속, 그 혁신가의 청사진을 한번 들여다보면서 베이조스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 독특한 관점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저는 정말로 발명가입니다. 이 말이 정말 중요한데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베이조스가 벌이는 모든 어마어마한 일들 있잖아요. 아마존은 물론이고 우주기업인 블루 오리진까지 이 모든 것의 뿌리를 이해하려면 바로 이 발명가라는 자기 정체성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모든 걸 푸는 열쇠거든요. 자, 그렇다면 그 발명가의 정신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온 걸까요? 타고난 걸까요? 아니면 만들어졌던 걸까요? 베이조스의 청사진, 그 첫 번째 조각을 찾아서 우리 함께 그의 어린 시절로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베이조스라는 사람을 만든 정신적 기둥, 그 첫 번째는 바로 텍사스에 있는 할아버지의 목장입니다. 이곳에서 보낸 시간들이요, 그의 평생을 지배하는 철학의 단단한 기초가 됩니다. 4살부터 무려 16살까지 매년 여름방학이면 이 목장에서 살았다고 해요. 그에게 이 목장은 그냥 놀이터가 아니었어요. 뭐랄까, 살아있는 문제 해결 실험실 같은 곳이었죠. 왜냐하면 모든 걸 스스로 해결해야 했거든요. 누구한테 전화해서 고쳐달라고 할 수가 없는 환경이었던 거죠. 그 시절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정말 재미있는 일화가 바로 이 불도저 이야기입니다. 보세요. 완전히 고장난 불도저가 있었어요. 이걸 고치려고 무거운 변속기 기어를 우편으로 주문했는데 아니 이게 너무 무거워서 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이 무거운 기어를 옮기기 위한 작은 크레인을 또 직접 만들었다는 겁니다. 정말 대단하죠? 여름 내내 이 일에 매달리면서 베이조스는 깨달은 거예요. 아, 어떤 문제든 포기만 안 하면 머리를 쓰면 다 해결할 수 있구나. 이걸 그냥 책으로 배운 게 아니라 몸으로 체득한 거죠. 바로 이거예요. 할아버지는 무슨 일만 생기면 바로 전화부터 하는 분이 아니었던 거죠. 어떻게든 스스로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이 스스로 해결한다는 자립정신. 이게 바로 나중에 베이조스가 세상을 바꿔나가는 방식의 가장 핵심적인 원칙이 됩니다. 자, 이렇게 어린 시절에 형성된 그의 단단한 철학을 받고요. 이제 시선을 확 바꿔서 인류의 미래에 대한 그의 궁극적이고 정말 장기적인 비전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스케일이 달라져요. 1조, 이게 무슨 숫자일까요? 이게 바로 베이조스가 꿈꾸는 미래 태양계에 살게 될 인류의 숫자입니다. 1조명, 상상이 되시나요? 그는 이렇게 말해요. 인구가 1조 명이 되면 우리 인류에게는 1000명의 모차르트와 1000명의 아인슈타인이 나타날 거라고요. 인류의 잠재력이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증가한다는 뜻이죠. 근데 여기서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죠. 아니 왜 굳이 인류를 우주로 내보내야 하는 걸까요? 지구가 있는데 놀랍게도요. 이 비전은 지구를 버리자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예요. 지구를 구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이야기일까요? 그의 논리는 생각보다 아주 간단하고 명쾌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지구, 에너지도 자원도 한계가 있잖아요. 언젠가는 고갈될 수밖에 없죠. 하지만 우주는요, 자원이 거의 무한대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디어는 이거예요. 에너지를 많이 쓰고 오염을 유발하는 모든 중공업은 우주로 옮기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름다운 지구는 오직 주거와 가벼운 산업만 남겨서 마치 거대한 국립공원처럼 깨끗하게 보존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지구로부터의 탈출이 아니라 지구를 위한 해결책인 셈입니다. 결국 베이조스의 이 모든 거대한 우주 계획은요, 지구에 대한 깊은 애정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탐사선 다 보내봐서 알잖아요. 이 태양계에서 생명이 살 수 있는 보석 같은 곳은 바로 여기 지구밖에 없다는 그 확신에서요. 자, 그럼 이렇게 엄청난 비전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 그는 어떤 종류의 운영체제, 즉 시스템을 만들었을까요? 그게 바로 그 유명한 아마존 전체를 움직이는 핵심 철학, 데이 원, 즉 첫날 철학입니다. 데이 원이 뭐냐고요? 아주 간단해요. 매일매일이 바로 우리 회사가 처음 문을 연 창업 첫날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어제의 성공에 안주하거나 관성에 젖는 순간 끝이라는 거죠. 언제나 초심으로 돌아가서 스타트업처럼 날렵하게 움직이고 끊임없이 새로운 걸 발명하고 무엇보다 고객에게 미친 듯이 집착하는 것. 그게 바로 데이 원입니다. 베이조스가 이 둘째 날, 즉 데이 2에 대해 한 말은 정말 거의 섬뜩할 정도예요. 둘째 날은 정체입니다. 그 뒤에는 무의미함,
고통스러운 쇠퇴, 그리고 결국 죽음이 따릅니다. 이것이 바로 항상 첫날 이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라고 했죠. 보세요. 둘째 날은 곧 죽음이다. 이 극단적인 표현을 보면 알 수 있죠. 데이원 철학이 그냥 좋은 말이 적힌 액자가 아니라 그들에게는 생존 그 자체인 겁니다. 그럼 이 무서운 둘째 날로 넘어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베이조스는 4가지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합니다. 첫째, 그냥 고객 중심이 아니라 진정한 고객 집착을 해야 하고요. 둘째, 실제 결과랑은 상관없이 그냥 좋아 보이기만 하는 숫자들, 즉 대리 지표를 항상 의심해야 합니다. 셋째,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지 외부 트렌드를 열심히 받아들여야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데 의사결정을 아주 빠르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빠른 의사결정의 핵심 비법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이 문 비유입니다. 베이조스는 결정을 2종류의 문으로 나눠요. 하나는 양방향 문, 이건 들어갔다가 마음에 안 들면 다시 나올 수 있는 문이에요. 즉, 되돌릴 수 있는 결정이죠. 이런 결정은 실패를 두려워 말고 최대한 빨리 내리라는 겁니다. 반면에 단방향 문도 있어요. 이건 한번 들어가면 다시는 나올 수 없는 문, 즉 되돌릴 수 없는 아주 중대한 결정입니다. 이런 건 당연히 아주 신중하게 천천히 해야겠죠. 아까 말한 대리지표, 영어로는 프록시라고 하는데 이게 참 위험합니다. 아주 교묘해서 속기 쉽거든요. 예를 들어 볼게요. 회사의 목표가 고객 만족이라고 해보죠. 이걸 측정하려고 고객 서비스 전화 응답 시간이라는 지표를 만들었어요. 그럼 이제 사람들은 실제 고객 만족은 잊어버리고 전화 빨리 받기라는 지표 자체에만 목을 매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과정이 목표를 잡아먹는 거죠. 이게 바로 대리 지표의 함정입니다. 데이터와 일화가 충돌할 때 보통 일화가 맞다. 이 말이 바로 그 대리 지표의 함정을 정확히 꿰뚫는 말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데이터상으로는 아마존 고객 서비스 대기 시간이 평균 1분도 안 됐어요. 아주 훌륭한 지표죠. 그런데 고객들은 전화 연결이 너무 안 된다는 불만을 계속 제기했어요. 일화가 데이터랑 다른 거죠. 그래서 베이조스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중요한 회의 도중에 갑자기 고객센터에 직접 전화를 건 겁니다. 그리고 스피커폰으로 다 같이 듣는데 10분 넘게 연결이 안 된 거예요. 데이터가 틀리고 고객들의 일화라 맞았다는 걸 몸소 증명해 보인 거죠. 자, 이제 지금까지 이야기한 모든 조각들을 한번 맞춰볼 시간입니다. 목장에서 배운 자립정신, 인류의 미래를 향한 거대한 비전, 그리고 데이원이라는 독특한 운영 원칙.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하나로 모여서 블루 오리진이라는 궁극의 데이원 프로젝트로 이어지는지 한번 살펴보죠. 베이조스가 한 이 비유를 들어보면 무릎을 탁 치게 됩니다. 제가 아마존을 시작했을 때 결제 시스템을 처음부터 만들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신용카드라는 게 이미 있었으니까요. 배송 시스템도 마찬가지였죠. 우편 서비스가 있었고요. 저는 그들의 어깨 위에 올라설 수 있었습니다. 이 말의 핵심이 다 들어있습니다. 모든 혁신은 그냥 맨 땅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누군가 미리 닦아놓은 인프라라는 길 위에서 시작된다는 거죠. 바로 이것이 블루 오리진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베이조스는 아마존을 통해 번 그 어마어마한 돈을 전부 어디에 쓰고 있을까요? 바로 미래 우주 시대의 신용카드와 우편 서비스를 만드는 데 쏟아붓고 있는 겁니다. 즉, 우주로 가는 길, 우주에서 무언가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그 인프라를 만들고 있는 거죠. 다음 세대의 기업가들이 자신처럼 그 인프라의 어깨 위에 올라서서 마음껏 상상력을 펼칠 수 있도록 그 길을 닦아주고 있는 겁니다. 결국 제프 베이조스가 그리는 거대한 청사진은 바로 이 질문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인터넷이라는 인프라가 깔리니까 대학 기숙사방에서 페이스북 같은 기업이 탄생했잖아요. 그렇다면 만약 우주로 가는 길이 아주 저렴하고 쉬워져서 누구나 기숙사방에서 우주 기업을 시작할 수 있는 시대가 온다면 과연 다음 세대는 무엇을 만들어낼까요? 베이조스는 바로 그 무한한 가능성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있는 겁니다. 정말 상상만 해도 가슴 뛰는 미래 아닌가요?